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V60 B5 5릴 드라이브 프로입니다. 좀 멀리서부터 걸어와 봤는데,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애독자, 애청자분이시라면 아실 것 같은데, 이 길 기억하시나요? 재작년에 현대 베뉴를 가지고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초입에 왔었던 그곳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이제 한여름일 때 오니까 또 다르네요. 소나무는 여전히 푸른데, 그때는 까마귀도 많이 괴롭혔는데 오늘은 벌이 지금 아주 그냥 말벌이 천지에 있어서 지금 빨리 도망가요. 저기 또 있네. 야, 이건 뭐야 이거? 이 똥파리인가? 오, 엄청 무섭게 생겼네 이거. 네, 개미도 엄청 커요. 이 산 꼭대기다 보니까 볼보차를 시승할 때면은 어쩌다 보니까 지난번에 똥강아지들 때문에 이 강아지가 어디 없나 찾게 되는데, 오늘은 이 똥파리가, 똥은 똑같이 들어가네요. 아무튼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T5 모델을 2년 전에 2019년 4월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때가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봄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와가지고 저쪽 서해안 어디였지? 아무튼 그때 보여드렸었죠. 엔진도 이제 바뀌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B5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얘가 아무래도 크로스컨트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원태랑 가족이랑 2열 시승기는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 차 성격에 맞게끔 아무래도 좀 일반 고속도로라든지 뭐 서울 도심 안에 국도를 달리는 것도 달리는 거지만, 얘가 지금 V60 지금은 없지만 그런 기본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걔네들보다 지상고가 무려 70mm, 정확히는 74mm가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룩적으로만 뭐 휠하우징을 플라스틱으로 덧대고 앞범퍼에도 플라스틱 대고, 그래서 좀 데미지에 강할 것 같은, 데미지에 유연할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얘는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험지를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저 길이 지금 좀 이따 주행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그냥 진흙창은 아닙니다만, 똥파리가 엄청나네. 굉장히 산길에서도 그제 막 비가 많이 쏟아졌나 봐요. 여기 이거 지금 무지하게 패였죠. 여기서 달려보니까 와, 이 차는 사면은 도심에서 정말 뭐 출퇴근용이나 뭐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고 이렇게 쓰면 너무 아까울 것 같더라고요. 타이어는 그리고 지난 2년 전이랑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택트 6, 유럽 타이어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스포티한 성능으로 우수하게 인정을 받은 타이어입니다. 이런 길 문제 없었습니다. 되게 좋았고, 그리고 프로트림이라서 얘가 지금 20인치인가 그렇죠. 235, 455R 19 235, 455R 19 앞뒤 공통인데, 잘 닦인 아스팔트 길 달리는 것보다 이런 험지 달릴 때 느낌이 더욱더 신기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차에 대한 신뢰도, 듬직함, 그런 게 꽤 많이 올라갔어요. 꼭 이 크로스컨트리 V60을 갖고 있는 차주분이라든지 뭐 이제 이미 T5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할 걸로 저는 생각해요. 예, 캠핑에도 굉장히 특화된 이런 우리나라에서 D세그먼트 외건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가더라도 BMW의 3시리즈 투어링 밖에 없고, 그리고 얘는 이제 5,940만 원인데 BMW 3시리즈 투어링에서는 기본형 320D 투어링도 있고 320i 투어링도 있지만 M340i까지 가면 8,000 얼마였던가 뭐 그랬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가성비, 가격 대비 갖고 있는 패키지를 보자면 혜자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기 모델인 것 같아요. 소량이지만 타는 분들의, 저도 뭐 외건을 타고 있습니다만 만족도는 대단한, 게다가 이건 지금 올로드 성격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컬러는 버치라이트라는 컬러고요. 이 컬러 굉장히 추천합니다. 지금 없었던 컬러는 아닌데 이 컬러가 되게 오묘해요. 약간 비둘기색, 그레이 컬러도 좀 섞인 것 같은데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도 좀 느낌이 달라지고요. 무엇보다도 비싸 보입니다, 차가. 옆모습에서 말씀드릴 거는, 얘도 이제 외건 에스테이트라서 이런 확장성을 위한 루프레일까지도 갖추고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루프레일 컬러가 완전 크롬, 우리 그 은메달 같은 그런 색깔은 아니거든요. 무광은 아닌데 살짝 광이 아주 센 건 아닌데, 이 컬러랑 이 차체 컬러도 되게 잘 어울리고, 게다가 이 몰딩, 지금 도어 몰딩 들어간 까만 몰딩도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금 사이드 스커트 들어간 요런 거, 그리고 차체 컬러, 검정 몰딩, 그리고 윈도우는 지금 틴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승차라서. 루프 레일까지 색깔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참 뭐랄까 한 덩어리 같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디자인이나 컬러 얘기는 잘 안 하죠. 워낙에 취향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오늘 얘를 이제 3일째 타고 있는데 제 3투어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핸들링적인 거는 3투어링이 위고 제 건 이제 F바디인데, 하지만 제 건 디젤, 얘는 가솔린.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지 편안한 거는, 고급스러운 건 얘가 더 고급스럽고, 근데 소음은 결코 이 V60, 크로스컨트리 V60은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이게 전에도 유리는 전부 홑겹 유리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2열 시승을 지난번에 안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2열에 앉았을 적에 이 뒷바퀴, 바퀴에서 올라오는 노면음이라든지 풍절음,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뒷모습에도 지금 이제 안개등 보시라고 켜둔 건데 한쪽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 LED예요. 이 후미등도. 얘도 지금 그게 되려나 한번 볼게요. 이번에 V90, 크로스컨트리 V90 같은 경우는 그냥 크로스컨트리죠, 정식 명칭은. 도어락, 도어 언락을 하면은 저 후미등 세레모니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쫘라락 올라가고 키 락을 하면 내려오고 그러면서 됐었는데, 얘도 그게 되나 보자. 없군요. 키면 이것도 아마 부분 변경할 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플러도 2개고 여기도 이런 크로스컨트리도 써 있어서, 어쨌거나 볼보에서는 크로스컨트리가 좀 상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킥으로 열립니다. 얘도 근데 L을 차야 되든가, 얘도 O일 거예요. 얘도 VOL, VO 중에 첫 번째 O를 차야 됩니다. 그리고 닫는 것도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지금 2열 시트 폴딩하면 뭐 외관에 굉장한 특징이 드러나죠.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잎사귀가 떨어지는데 가을이 왔나봐요 벌써. 요런 거, 이건 뭐 볼보의 아주 장기죠. 저기다가 짐을 여기다 넣으면 이제 앞으로 쏠리지 않게, 또는 그리고 이 앞에도 또 짐을 또 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2열 시트를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는 짐을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둬서 분리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또 이런 고리, 스트랩 묶을 수 있는 것도 마련해 놨고, 또 이것까지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계속 카메라 앞을 다니는데. 자, 이 고리로 걸어서 할 수 있고, 여기에 근데 이 실린더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건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60이다 보니까 이게 90이랑 차이가 나는데, 이 벨트 클립 보면은 90은 되게 고급스러워요. 금속도 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이게 어디야, 여기도 또 공간이 있고 12V C가 잭도 있고, 독서등 트렁크 램프는 LED인데 이것도 약간 좀 클래식한 호박 색깔이죠. 바닥에도 오디오 우퍼가 있어서 이 바우스의 윌킨스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는군요. 이게 프로 트림이 그럼 아니면 여기가 공간이 더 쓸 수가 있으려나? 이게 지금 배터리인가? 모르겠습니다. 배터리 같은데 이거? 왠지 느낌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응급 처치 키트도 있고요. 얘는 그리고 이 트렁크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가 좀 뾰족하군요. 여긴. 근데 뭐 괜찮고, 이거는 근데 바닥에 수납할 수가 없어. 아하. 얘는 근데 바닥에 수납은 안 돼요. 외관 차주분들은 공감하실 부분인데, 트렁크 스크린이 자동으로 안 내려가는 차면은 이거 깜빡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룸미러 보고선 다시 또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런가? 얘도 자동은 아니네요. 이거 트렁크 매트, 이거 비싸 보여요. 근데 기본 사양이라는 거. 2열 공간은 2열 시승기로 대체할게요. 소리네. 49 248 내가 그렇게 숫자를 바꿔봤어. 248은 하나 맞았다 한테. 네, 이제 크로스컨트리 V60 B5 뒷자리고요.
운전하면서도 이 차가 제법 바깥 소음이 많이 들어오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열은 1열보다 더 들어오네요. 이게 좀 인상적입니다. 제가 이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 T5 모델 그 봄인데 눈이 막 내렸던 이성기후 때 타고 이후로는 지금 처음 타보는데, 바로 전에 탔었던 볼보차가 CC 크로스컨트리 V90 B6였죠. 걔네들은 확실히 90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전부 이중 접합률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운드, 그런 소음은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았었거든요. 뒷자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제법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리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도어 패널도 지금 들어와요. 지금 저런 트럭이 지나갔는데도 들어올 정도고, 그리고 뒷공간 트렁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제법 있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 트림이어가지고 휠 타이어도 더 큰 거 지금 신었거든요. 더 꼈거든요.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탔었던 볼보차 중에는 가장 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룡이처럼잖아요, 아주. 그래서 지금 이런 실내 거주성 쾌적하고 루미한 거는 뭐 확실히 세단 대비 외건 에스테이트 모델은 좋죠. 특히나 이 헤드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인테리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냥 2열 승객의 머리 위까지 지금 뚫렸죠.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건 물론 검은색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밝은 갈색의 볼보 인테리어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내 거주성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것 중에는, 앞에서 운전할 적에는 이런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운드도 잘 들린다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외부 소음이 꽤 많네. 볼보차 중에서는 이런 바깥 소음은 가장 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데시벨을 좀 살펴볼게요. 예, 요 정도예요. 다른 차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꽤 시끄러운, 적정하다고 나오네요. 근데 아무튼 다른 볼보 차들과 비교를 했을 적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비교하자면 XC40과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승차감적인 부분은 좀 단단한 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패밀리 가족형 집차로 쓰기에 손색이 없고, 무엇보다 크로스컨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험로 주파성, 지상고가 일반 외건, 일반 세단보다도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막 오프로드를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주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그런 자갈길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산길을 들어간다든지 그러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겠고, 또 얘는 4바퀴 굴림이라서 그것 역시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 거 빼고는 너무 좋은데, 뭐 이건 V90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XC90이라든지 XC60 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집으로 치면은 사방이 아예 통유리로 뚫린 그런 공간 구성이죠. 저런 커터글라스도 잘 뚫려 있고 훌륭합니다. 채광성은. 이런 지금 다리 이음매, 토동 지나죠? 토동? 이럴 때도 뭐 그런 불쾌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단단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는데 불쾌한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얘가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아니라 얘는 그 SPA 스파 플랫폼을 갖다가 하는데, 이건 뭐 모든 볼보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다란 휠 타이어를 신고도 실내로 전달하는 그런 승차감은 불쾌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단단하게 잘 잡고 주행한다는, 단단하게 잡고서 주행한다는 느낌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제 특히나 뒷바퀴 쪽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제법 있다는 거. 예. 뒷유리보다는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 있는 타이어가 좀 더 퍼포먼스적인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퍼포먼스 지향하는 타이어는 아니지만, 이거는 OE 타이어를 약간 좀 정숙성에 초점 맞춘 타이어로 바꾸면 그래도 소폭이나마 개선은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프로 트림이 좀 아니야. 근데 저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때문에 여전히 이 크로스컨트리 V60도 스탠다드보다는 프로 트림이 가성비는 많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쪽에도 지금 재활용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근데 저기보다는 여기 제 왼쪽 엉덩이 뒤쪽에서 많이 올라오네요. 시트 착자감은 좋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릴 게 없을 만큼 착자감 좋고, 그리고 이 나파 가죽은 나무랄 데 없죠.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 참 좋습니다. 컵홀더 확실하게 고정되고, 여기도 또 수납 공간 있잖아요. 볼보는 이 위에도 있고, 이 암레스트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송풍구 같은 것도, 송풍구 조작하기도 참 좋고, 손이 다 전부 닿는 곳에 다 자리하고 있죠. 문고리 이건 뭐 너무 좋고, 또 이 에어컨도 볼보차는 전부 4존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온도도 지금 조절할 수 있고, 풍량 다 조절할 수 있고,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헤드레스트는 분리할 수가 없어서 분리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 근데 시트 디자인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뭐, 예, 그렇습니다. 원테나 한번 깨워볼까요? 야. 이봐. 완전 떡실시 냈네. 이 매트는 지금 제가 제작한 건데 폭이 100cm가 넘고 길이가 160cm가 넘는데, 그리고 이게 투싼 하이브리드에 맞춤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맞습니다 지금. 야, 신기할 정도로. 게다가 이게 볼보 차 같은 경우는 XC60이라든지 XC90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접으면은 이 바닥이 풀 플랫이 되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컨트리 V60은 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트 깔았을 때 완벽하게 꼭 맞춘 것처럼, 그래서 이 상태로 누워서 쳐다보면 힐링이네, 힐링. 네, 크로스컨트리 V60 인테리어는 정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메뉴도 그대로고요. 남기면 뭐 FM 오디오라든지, 얘는 이제 프로 트림이라서 음향 경험에 가보면 뭐 이런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를 바꿀 수 있죠. 이거는 이전에 한번 제대로 야다 전인혁 형님과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 에어 퀄리티 PM 2.5, 좀 산 꼭대기여가지고 공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 좋네요. 계기판에서 이제 B5 모델로 바뀌면서 연의 B엔진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표시가 생겼습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전이 되는데, 그때만 이제 회생제동이 되고,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해가지고 달라지긴 하는데 변화의 폭이 크진 않아요. 지금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 오프로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이쪽에 있어서, 오른쪽 누르면 파일럿 어시스트, 왼쪽 누르면 ACC. 이 ACC는 일반 CC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아니고 크루즈 컨트롤이요. 그리고 이건 차간거리 벌리고 짧게 하고 가깝게 하고 조절하는 거. 이건 메뉴인데, 메뉴는 뭐 보면은 트립 컴퓨터, 얘가 지금 연비가
제가 오늘 171km 탔군요. 그래서 평균 속도고 평균 연비가 10인데 이거 이상 나와요. 고속도로 주행하게 되면은 그래도 기름 탱크 가득 채우면 얘도 한 800km 이상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비의 변화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름이 한 30% 있는데 120km 밖에 못 간다고 나오죠. 아까는 이게 한 300km 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싹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예, 이제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B5 오릴 드라이브 프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하죠? 에어컨을 지금 통풍 시트는 좀 약하게 틀고 가보죠. 얘는 이제 파워트레인은 250마력 최고 출력 내는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거기에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어가지고 작은 배터리와 모터가 18마력 정도를 출발할 때만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경쾌한 발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역시 이게 올로드의 자신감. 쫄리지 않아요. 배가 닿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없습니다요. 이 길은 전에 한번 제가 왔었던 길이고, 그래서 좀 알고서 온 길이에요. 모르고서 온 길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우와, 양보를 해줘야죠. 볼보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이 동네 힙스터라고 해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회생제동 되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지금 이게 내리막길이어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 굉장히 회생제동이 잘 되는군요. 저 배터리 가득 찬 거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볼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그리고 이 차가 차의 덩치를 보자면 확실히 에스테이트, 그리고 또 볼보웨건은 각진 디자인이 여전히 좀 남아있잖아요. 많이 유려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많이 남아있는데 각진 게. 근데 재밌는 게 얘도 그렇지만 V90 때도 그랬는데 차의 덩치 감각, 덩치가 그렇게 안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조향해보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이 차가 의외로 이거 내 손 안에서 잘 휙휙 놀아나는데, 도는데 라는 것 때문에 운전 자신감도 많이 늘어나고요. 차가 배가 높아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선회하는 거 있죠. 선회할 때 이런 선회 반경이 의외로 좁아. 그래서 편합니다. 돌아나가기가. 이것도 참 큰 장점이에요. 보통 큰 차는 성별과 상관없이 큰 차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선회 반경이라든지 아니면 차의 움직임 자체가 크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잠깐 떨어진데 쿵쿵. 얘는 투어링 셰시입니다. 스포츠 셰시는 아니에요. 스포츠 셰시는 XC60 T8R 디자인에서만 경험을 해봤죠. 너무 단단해요. 그리고 이전에 V90 B6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B6 엔진 중에선 V90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오늘 이 V60 B5를 타보니까 B5 엔진은, 얘는 이제 트윈 엔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6 엔진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 슈퍼차저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진 거고, B5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차저는 없는 겁니다. 얘는 그냥 터보차저예요. 터보차저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만인데, 근데도 이 정도면은 그냥 게다가 이게 엔진 음색이 좋아.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엔진은 음색 자체가
호쾌한 게 있습니다. 어제 뒷자리에서는 제가 비록 이 차가 조용한 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그런 뭐랄까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때문에.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짐차처럼 생긴 외건인데도 달리는 맛이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건 제 3투어링도 그렇긴 한데 이게 무게 밸런스가 사실 밸런스가 항상 느껴지는 건 아니고 내가 그 원형인 세단, 뭐 3시리즈 세단, 그리고 얘를 예로 들면은 얘는 S60은 근데 또 올로드가 아니라 또 비교하기가 정확히 맞진 않지만 하지 않고는 그 밸런스가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없는데 이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뒤가 무거운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차고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지상고가. 근데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정말 그냥 시원하게 나가는 건 나가는 대로 가고 안정적으로 또 쥐고 가는 건 또 쥐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차는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입니다. 그래서 추천. 비록 이제 뒷자리에 탄 사람들이 가족이라든지 뭐 지인들이 좀 이 차 바람소리 나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활용도나 재미나 이런 면에서 모두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 브레이크는 근데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뭐가 덜하냐면 그 전자식 부스터 브레이크 있죠. 얘도 그게 들어갔는데 밟을 적에 약간 얌체공 같은 게 탱탱볼 같은 게 페달과 내 발바닥 사이에 껴 있어 가지고 뭔가 좀 버티는 듯한 느낌? 그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전에 S90이라든지 B6 엔진보다 좀 덜한데 얘가 회생제동 걸리는 게 이번에 이것도 처음 느낀 건데 볼보의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이거는 저는 뭐 양손가락 양엄지손가락 치켜들 만큼 좋다라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컨트리 V60이 들어간 건 약간 이전보다 좀 덜 섬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간거리 유지도 그렇지만 어떤 때냐면은 차가 갑자기 껴든다거나 아니면은 차가 빠져나간다거나 그때의 속도 변화가 되게 급격해요. 그래서 좀 몇 번 놀랬습니다. 이전엔 이 정도보다 더 좀 섬세하게 속도 조절이 됐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외인 부분이더라고요. 프리미엄 콘택트 6 타이어 이거는 바깥에서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성이 더 좋은 타이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립력에서 젖은 노면에서도 좋고 또 그런 그립을 바탕으로 핸들링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245에 19잖아요 지금. 그 타이어 때문에도 그렇고 이 스펙 자체가 이런 큰 코너 감아 나갈 때도 물론 지금 저속이었어요. 60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가속할 때는 250마력이 결코 넘치는 성능이죠. 250마력 최고 출력이면 살짝의 터보렉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엔진 사운드가 참 좋습니다. 저런 뽕 소리도 내주고요. 그리고 이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도 이 매뉴얼로 시프팅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시프트 패들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없죠. 볼보 차는 어떤 차에도 시프트 패들은 없다는 거 R 디자인이어도 차는 무거운데 무거운 만큼 안정적으로 돌아나가는 이런 느낌은 좋아요. 그냥 묵직하게 그냥 깔고 나가는 느낌. 이거보다 더 가볍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차 성격을 생각할 때 그렇게 나가면 뭐해 뭐 이런 생각으로 또 마무리가 돼요. 네, 오늘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V60 시승을 했는데 독특한 올로드 성격을 가진 디세그먼트 에스테이트 외건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낮은 세단의 진배 없는 주행 질감 그거에 덧붙여서 얘는 올로드 성격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험로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 게다가 승차감까지도 좋다는 거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칭찬할 게 없을 정도로 뭐 돈 받았냐 얘기 나오겠는데 근데 그만큼 좋아요. 근데 전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끄러운 차예요.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데 이 차의 매력이 크기 때문에 모두 상쇄는 될 것 같긴 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차는 사는 순간 감가가 엄청 되죠. 우리나라에서 짐차 이 외건들의 감가율은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차주 입장에서는 이 차는 그렇게 짧게 타고서 중고시장에 내놓을 되팔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으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셨다 받으시면 굉장한 만족도를 갖다 드릴 겁니다, 이 차가. 이상으로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B5 올릴 드라이브 프로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반떼 N을 타고서 지금 이걸 지금 한 6시간 안에 차 2대를 이렇게 시승을 했다니 아주 진이 빠집니다. 여기서 뭘 사 마셔야겠어요. 고맙습니다.